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사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생활비가 이제 거의 퇴직 준비의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직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모여갖고 이제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다는 건, 그러니까 직장에서 모여갖고 알던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일도, 내가 퇴직을 하면 지금 하던 일에서 이제 손을 뗀다는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한 다음에 실제로 뭐, 기존에 이제 만나던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지금보다 하는 일이 더 다양하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사람하고 관계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 이제 하던 일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 돈도 돈이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던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일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 정말 이제 일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면, 퇴직 후에도 그 성취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비슷한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정말로 그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지 어쨌든 돈을 버는 뭔가 수단을 이제 마련하는 게 사실은 퇴직 준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노후 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관계가 이제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의 거의 한 90% 정도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아니면 이제 일로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실 이제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가 분명히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이제 얻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잃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얻은 건 뭔지, 그 다음 이제 잃는 건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퇴직 후에 내 외로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해서 어떤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회적 관계로 인한 그 변화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웰빙에 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고 지금 하는 건 뭐 건강, 행복, 삶의 만족도 이런 포괄적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면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웰빙이라고 지금 하는 건 다양한 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뭐 신체 건강과 관련된 어떤 신체적 웰빙, 그다음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자아 존중감, 그 심리적 건강을 의미하는 그 정신적 웰빙, 그다음 이제 뭐 긍정적인 대인 관계, 그다음 이제 가족 관계, 친구, 지역 사회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웰빙, 그다음 이제 뭐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철학이 이제 포함된 영적 웰빙,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정신적 웰빙 말고도 뭐 경제적 웰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뭐 이 정신적 웰빙이 풍요롭더라도 내가 몸을 누일 곳이 없으면 그것도 뭐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결국은 내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이 길면 길수록 어떤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고독감이라는 게 사실은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증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고독감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자살을 꽤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자살하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경제력이 약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이제 사는지, 두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퇴직 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되더라도 내가 이제 외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다 확보를 지금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지금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건 뭐 별로 좋은 퇴직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종로 상가에 가면 파고다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무료 급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꽤 이제 부유한 사람들도 거기 무료 급식을 지금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먹는 이유가 혼밥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게 굉장히 쓸쓸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무료 급식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꼭 거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그 무료 급식소의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회사에서 이제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지금 다 이제 흉어물 없이 터놓고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관계를 지금 굉장히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 이제 좀 가까워지면 또 그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가 되죠. 근데 내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여했는데 결국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뭔가 내 퇴직금을 노리고 지금 접근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서로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퇴직 후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만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뭐 추구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세태처럼 어떤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꼭 사람을 하게 됐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나하고 가치관이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지금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게 여러 풀을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이제 접근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결국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좀 활동부터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겠지만, 퇴직하는 직전에 아마 그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그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변화를 지금 이겨내야 되는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인한테 그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배우자하고 거의 사별하는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이제 강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새로운 뭐 직장에서 적응하는 거 아니면 뭐 이직하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삶이 변화가 될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게 되는데, 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직이나 퇴직 이렇게 거창한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금년이라 내가 담배를 끊겠다 아니면 이제 술을 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적이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술을 끊겠다, 뭐 담배를 끊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게 먼저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은 없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실행되지도 않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그 결심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장님은 술 안 먹는 사람 싫어해. 만약에 이제 이런 소리라도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결심 자체가 내가 지금 이게 직장 생활 할 때 이게 내가 술을 끊겠는 게 제대로 된 선택일까, 뭐 이 불안을 지금 느끼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뭐 주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퇴직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쪽으로 갈 건지 불행한 쪽으로 갈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지금부터 더 힘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면서 퇴직이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뭐 이 회피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좀 편해지면 다행이지만 회피를 하면 할수록 머리 한쪽에는 굉장히 지금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도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보다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시면 그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변화에 따른 그 스트레스를 겪는 이유가 기존의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이나 행동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을 보면 버스가 편한 사람은 계속 이제 버스만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편한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편하면 이제 운전을 지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버스를 타겠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존에 익숙했던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가게 되면 불편하고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 퇴직으로 인한 건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침에 이제 눈 뜨면 7시에 나가서 집에 나가서 출근을 하고 이제 저녁 7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일상적인 루틴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이나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적응을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잘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이 오래될수록 퇴직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원 부족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 후에 이제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퇴직 후에 생활비는 뭐 가구당 아니면 뭐 인당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뭐 연구 결과가 이제 어느 언론이라도 발표가 되면 우리가 그 돈을 지금 못 모았는데 어떻게 지금 노후 생활을 할까,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여러분들이 그 충분한 자금을 지금 못 모았을 때 이제 불안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생활에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신 다음에 일어날 걱정은 퇴직하신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경제 활동을 지금 못 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여러분들 경제 활동 하지 말라고 지금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지금 걱정을 지금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가 여러분들의 생활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자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힘들 때 좀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친구라든가 지원,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없는 살림에 정말 지금 옷도 못 사 입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큼 충분하게 절약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적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들이시는 게 훨씬 더 불안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변화를 지금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느끼는 이제 감정에 기반을 둔 행동이나 이제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놀라거나 아니면 뭐 두려움을 느낄 게 이제 감정적 반응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분노를 느낄 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슬픔을 느끼면 뭐 어떻게 눈물 흘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좀 한참 떨어지면서 슬픔을 지금 달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이직보다는 퇴직으로 인한 그 분노를 느낄 때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충분히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정년도 안 됐는데 이 나이에 지금 어떤 그 회사의 강압적인 아니 뭐 하여튼 은근한 그런 압박 때문에 내가 퇴직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부정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체력이 안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갖고 이제 만약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어떤 그 좀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슬픔, 허전함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 특히 이제 부정적인 그 감정을 느낄 때 이성적인 사고를 지금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지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감정적인 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정은 주변 사람한테 전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퇴직으로 인한 압박감 아니면 뭐 분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도 사실은 그런 뭐 화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면서 또 가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느낄 때 가족 모두가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어떤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노력 자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족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좀 불안전하게 되면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은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을 지금 하게 되면서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족들하고 이제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이제 이런 계획이 있고 뭐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빠하고 엄마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충분하게 가족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가족들도 나름대로 가장의 퇴직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춰갖고 뭔가 지금 변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기존에 어떤 그 가족하고 대화도 잘 안 하다가 아니면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빠가 나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생활비가 기존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드니까 니네 학원을 지금 하나씩 줄여야 된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지금 하게 되면 가족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아마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빠가 지금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도 지금 뭐 상황을 고려해갖고 지금 대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퇴직을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냐에 따라서 그 가족 모두한테 스트레스를 옮기면서 이 갈등 상황으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지금 아빠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퇴직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가족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상의를 하실 때도 정말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솔직하게 이제 마련해 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가족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나눠지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충분하게 모으면 분명히 지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온갖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충분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지금 하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너무 지금 혼자서 일방적인 고민을 했구나 참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의지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에만 가족들하고 공유하려고 하시지 말고 힘들거나 괴로울 때도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서로 지금 이제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족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빠 혼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골고루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직장에서 보면 상사가 얘기를 하면 부하는 듣는 거. 이제 이런 방식이 가정에서 막 비슷하게 이제 통용이 됐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지시에 따른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탈피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그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있는 뭐 한 60대나 뭐 이때까지는 뭐 지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런 뭐 한 70이나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따르겠냐는 거죠. 아빠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버리셔야 된다. 그래서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아마 그 상황들이 아이들도 적응을 못 해갖고 뭐 대답을 안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때를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지금 안 하게 되면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침묵을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 아이가 이제 말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한마디 할 때도 아빠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들어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일방적인 지시형 커뮤니케이션은 버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경청하는 연습을 지금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가정에서도 소통을 지금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해결책을 지금 아이들한테서 찾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원을 지금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지금 하는데 아이들한테 야, 네가 지금 다니고 싶은 학원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반응하고 그 부모가 원하는 학원을 지금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너 여기 지금부터 이 학원 다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실 때 아이들은 분명히 지금 책임을 가지고 그 자기 선택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연습을 시켜주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즐거운 그런 경험을 지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는 이제 가장의 역할도 했는데, 그 시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12시간 정도 이제 근무한다고 치면, 집에 있는 시간은 이론적으로는 12시간이지만, 거기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 빼면은 사실은 한 2-3시간 정도의 그 여유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하고 뭐 이제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가장의 역할은 못한다고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는 건 직장인의 신분에서 가장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내가 이제 그 뭐 직장을 다닌다는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활비를 보탠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의 역할에서 가족들이 역할을 지금 하라고 강요를 하진 않았죠. 아빠긴 아빠인데 이름만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름만 아빠여서 실제로 지금 아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대표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이제 가사 분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 혼자 직장 다녔었고, 제 배우자가 이제 가사 일을 전담했다고 쳤을 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역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분담은 직장 다닐 때하고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지금 안 하게 되면 가족들은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닐 동안에는 뭐 집에서 이제 밥을 한 끼만 먹었다고 하면 제 배우자는 한 끼만 식사 준비를 지금 하면 됐었는데, 집에서 세 끼를 지금 먹게 되면 세 끼를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가사의 일이, 가사에 대한 부담이 가장이 퇴직을 함으로써 주는 게 아니라 더 늘게 되면 가족들은 사실은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에 대해서 는 만큼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리를 한다든가 분담을 지금 하지 않으면 서로 지금 불만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 중에 하나는
가사 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뭐 요리학원을 좀 다니시라고 그렇게 권장을 좀 드리는데, 그 혼자 사는 연습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이제 가족 행사를 좀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 다 이제 이 가족 행사에 대해서 약간 열애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그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가 있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명절이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가 되고, 이제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도 가족들이 느끼면서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변방에서 주변 사람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보람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외로움을,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있어도 가족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교육하고 이제 멘토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고 이제 뭐 퇴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퇴직하고 이제 뭐 좀 지나가고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나 손주한테 그 교육과 관련된 멘토 역할을 지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퇴직자의 어떤 그 직업 경험을 지금 바탕으로 뭐 자녀의 어떤 그 진로선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손주한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인생의 어떤 교훈을 지금 준다든가 이런 걸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어떤 멘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롤 모델이 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녀라든가 손주하고 얘기할 때 뭐 소통을 촉진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연결을 지금 좀 강화하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신할 건지, 그것도 이제 한번 퇴직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주 양육자 역할을 지금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 후에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그 퇴직자는 대부분 이제 손주를 돌보는 주된 역할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손주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간에는 이제 손주를 돌보고 뭐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걔네들을 이제 픽업해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되면서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주 양육자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소통도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주 양육자 역할을 하기 위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정서적 지지를 좀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에 직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지금 어떻게 이제 해소했는지 여러분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지금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시게 되면 자녀는 이제 뭐 부모로부터 뭔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부모한테 더 큰 신뢰감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건강에 뭐 심리적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퇴직자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족의 따가운 이렇게 눈총을 지금 받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게 이제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스트레스만 느끼면 괜찮은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뭐 수면 장애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가정의 어떤 그 역할 변화에 적응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내 직업하고 이제 정체성하고 거의 이제 일치가 됐는데,
퇴직 후에는 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직업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제 정체성이 실업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어떤 그 자기 역할을 좀 충분하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아빠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뭐 이런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일도 없고 그다음 이제 가정에서 어떤 역할도 없게 되면 나는 존재의 가치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변화에 빨리 적응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하고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정체성을 지금 빨리 찾게 되면 그 역할에 이제 몰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가사 분담도 안 하게 되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사실은 몸은 편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불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이제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떤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 마음의 벽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체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불안감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 이제 뭐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다음 뭐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남자는 부엌 출입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 손에 물 묻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인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남편도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가사 일을 전담하는 건 결국은 이제 아내한테 몰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불공평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맞벌이 하는 것도 공평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사 일도 공평하게 하는 게 이제 맞겠죠. 정말로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적응 기간이 조금 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이제 연습을 좀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설거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먼저 해보시라, 이걸 권해드립니다. 요리를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설거지하고 뭐 이런 치우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요리부터 이제 먼저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면 사실은 설거지는 보람을 느끼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는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를 지금 하고 나면 가족들부터 맛있다, 아빠 요리 되게 잘했네, 계속 먹고 싶다, 뭐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취감도 느끼면서 보람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미 앞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설거지 하는 게 별로 귀찮지가 않은데, 요리를 안 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지금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귀찮음 때문에 설거지가 조금씩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요리를 좀 먼저 한번 해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는 저절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는 용기를 좀 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 그게 어려우시면 커피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타보시는, 정말 이제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퇴직자는 과거에 약간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부장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하는 순간 그 부장이라고 하는 치고는 이제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 월급을 5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퇴직 후에는 지금 이 500만 원을 받을 기회가 이제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생활 수준도 높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지위라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과거가 이렇게 높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에서 이제 좋았던 쪽으로 약간 이제 기억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퇴직자들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뭔가 현재에 실망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퇴직자 마음속에 있는 망령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라고 하는 망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을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그 망령을 지금 버리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지금 이제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지금 하나 이제 비유를 좀 들면,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외제차를 타다가 경차로 바꿨고, 다른 한 사람은 경차를 타다가 이제 외제차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경차를 타던 사람은 자신이 이제 그 타던 경차보다 외제차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외제차 자체에 대해서 대화의 주제로 이제 차를 지금 은근하게 삼을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외제차를 타던 사람이 이제 경차로 바꾸게 되면
이 차에 대해서는 주제를 지금 잘 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자들도 예를 들어 과거보다 내가 현재가 지금 낫다고 하면 현재를 지금 주된 대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보다 과거가 좋았다고 하면 대부분 다 자기 좋았던 시절, 그러니까 황금기를 대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이 살아갈수록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자꾸 이제 과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 생활 자체가 이제 좀 적응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게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과거라고 하는 늪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냐에 따라서 현재 아니면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자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지금 버리지 못하면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이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성공적인 순간하고 지금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갭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좌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초라해지고 이제 비참해지죠. 이제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할수록 자신의 상황을 지금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존감도 떨어뜨리면서 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이제 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가 자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이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과거 전 직장에 다니던 그 과거의 어떤 망령인지 아니면 이제 현재 최한규라고 하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좀 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착할수록 자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면서 미래도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이제 세 번째 그런 부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집착할수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죠. 과거 직장에서 내가 지금 직급이 뭐였던 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간 그거는 이제 과거 일이고 내가 이제 현재 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금 부장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직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뭐 반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뭔가 지시하면 이거는 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동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거꾸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한 경우에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를 빨리 지금 잊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에너지 소모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할수록 그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현재하고 미래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과거에 집착할수록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하게 되면 현재나 미래를 지금 위한 에너지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제 발전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동차를 세워놓고 공회전 하면서 연료를 다 소모하게 되면 자동차를 지금 운행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현재의 어떤 기회 상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미련을 두게 되면 현재의 기회나 어떤 그 가능성을 놓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해야 될 그 새로운 변화라든가 도전을 지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현재에도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화려한 그 수준을 지금 원하게 되는데 이건 현재 그런 상황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낮은 수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할수록 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기회도 걷어차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관계 악화로 인한 이제 소외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그 전적이 이제 화려했다고 하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현재 어떤 그 회사에 생산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자체가 뭐 부끄럽거나 이게 지금 나쁜 것도 아닌데 화려했던 과거를 아는 사람하고 이게 연락하는 게 사실은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이제 좀 열등감을 느끼면서 껄끄러워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지금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이제 화려했던 사람하고 관계를 끊음으로써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금 사귀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어떤 그 사회적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지금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부작용들은 어떤 그 퇴직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과거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늪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발을 빼고 현재를 향해서 좀 출발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생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생산직으로 이제 몇 달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면서 그 일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큰 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막상 해보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게 용기가 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그런 것도 뭐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 과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좀 직업 차별적인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좀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 뭐 퇴직 후에 이제 한 2, 3일 정도 됐었는데 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도 지금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좋은 땅이 있으니까 땅을 사라고, 땅에 투자하라고 지금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지금 하고 이렇게 말았었는데 아마 지금도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무슨 어디에 투자하라, 뭐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는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혹이라고 지금 하는 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매력적인 요소나 방법을 지금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단지 이제 물질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혹의 종류에는 감정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요소의 모든 걸 다 바탕을 두고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행동하도록 유도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현혹하는 그런 다양한 유혹에 지금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어떤 유혹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퇴직 준비는 빨리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퇴직 준비가 차분하게 잘 되면 될수록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퇴직하는 순간에 어떤 그 버려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인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하고 지냈던 사람도 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있던 일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굉장히 지금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 커지는 만큼 허전함의 크기도 비례하는데, 이 허전함을 지금 메꾸려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이 뭐냐면,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속감이 사라질 때 생존에 대한 위기감도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데, 왜 언론에서 보면 퇴직자가 이제 자살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소속감이 주는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소속감이 사라지게 되면 빈자리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어떤 직장에 가입해라,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해라,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해라, 이런 유혹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속감도 제공하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이제 사귈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지금 제대로 이제 빠져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소속을 지금 느끼지 못하게 되는, 소속에서 지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속감을 지금 느끼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동호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장에 있을 때 한번 이제 시험적으로 좀 발을 담궈 보시는 것도 현명한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자기 가치를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는 어떤 직업에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고급 브랜드 제품이라든가 유행하는 아이템을 이제 구입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과도한 소비를 지금 하게 되면 뭐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그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을 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퇴직금 자체에서 이제 이게 재원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퇴직 생활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여러분들 동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에서 능력을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과거 경험에 다시 빠져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해서 이제 과거의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절에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그 어떤 삶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도 있게 되죠. 이제 그렇다 보면 그 갭을 채우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지금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과소비라든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그 여러분들 삶을 불행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경험을 이제 추구를 지금 하고 싶어갖고 더 비싼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급 레스토랑, 뭐 사치품 구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돈을 쓰게 되는, 아니면 돈을 쓰는 사람이 이제 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가 특정 운동기구 같은 새로운 취미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가족이나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과소비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지금 초래하고, 재정적 부담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사람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만남만 추구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하고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정서적인 어떤 내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싶은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과거 여러분들 지지 기반을 버리는 그런 우를 지금 범하시는 건 굉장히 지금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안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 수익률 자체에 굉장히 지금 빠지기 쉽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높은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상화폐라든가 다단계 판매에 이제 투자해갖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다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이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는 건 거의 로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아마추어 투자가가 프로 투자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 투자가는 정보를 지금 가공하고 생산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공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용해서 투자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보다 정보도 묻고 정보의 질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뭐 백전백패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현명한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수익을 지금 보장한다고 하는 투자는 대부분 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우를 지금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노후 생활에서 충분한 돈이 있으면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어떤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등의 해결책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2023년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제 신청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어떤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지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퇴직을 지금 한 사람들인데, 이 퇴직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퇴직자가 파산 신청한 퇴직자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은퇴든지 아니면 퇴직이든지 그 퇴직 후에 이제 씀씀이가 더 큰 퇴직자가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 퇴직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뭐 매월 200만 원이라고 지금 하면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2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생활비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뭐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결국 이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씀씀이가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짜리 사람이 갑자기 이제 100만 원으로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쓰다가 200만 원 늘리기는 쉬워도 생활비를 축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줄이는 순간에 굉장히 스스로도 저항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저항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기 수준보다 과다한 소비를 지금 하게 되면서 파산으로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가 생활 습관이 나빠갖고 이제 건강을 망친 퇴직자도 파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매일 이제 일정하게 이제 출퇴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지금 반드시 뭐 꼭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량도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어떤 건강검진도 하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일정한 생활 패턴에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건강에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덜 하게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 식습관도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게 겹치면서 건강을 지금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서 의료비가 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파산하게 된 원인이 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암 진단을 지금 받게 되면 간병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질병 치료에 쓰게 되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그 노후에 파산을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로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나빠진 상태에서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떤 그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효과적인 그런 퇴직 준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투자에 실패한 퇴직자도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얘기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아마 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고수익이란 유혹에 빠져갖고 고위험도의 어떤 그 투자처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공할 때보다 사실은 이제 실패할 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자한테는 실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한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이제 상품 투자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생활비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재정적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한테 고통을 지금 강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하고 이제 헤어지거나 뭐 자녀들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그런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그 퇴직금을 잃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그 스트레스로 이제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서 다시 이제 건강 이슈로 이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 파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이제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뭐 3천만 원만 있으면 삼겹살 집을 차려갖고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3천만 원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 그 자녀를 지금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지금 부모는 어떡하든지 그 3천만 원을 지금 마련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이제 그 자녀가 이제 3천만 원 투자를 받아갖고 삼겹살 집을 성공으로 이어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부모도 파산을 하게 되고 자녀도 파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지금 첫째한테 만약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둘째도 3천만 원 지원을 지금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만 지금 3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둘째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게 되면 둘째는 지금 부모한테 불만을 지금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도 문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했을 때 지원을 차라리 저는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 게 지원하지 않고 가족 갈등 겪는 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노후라도 좀 편하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 원인도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지금 꼭 가시겠다고 하면 자녀를 다 부른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특정 뭐 첫째는 둘째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녀들의 동의를 좀 구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좀 있는 가족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든지 아니면 뭐 자녀한테 어떤 도움을 주든지 간에 여러분들 생활 자체에 원칙을 좀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비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50만 원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의 여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볼 건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투자했다가 잃어도 여러분들 생활에는 좀 불편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녀가 지금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돕게 되면 자녀도 지금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노후 생활도 지금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렵게 되면 자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자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감정의 골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얼그럽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한 지원은 결국은 지금 모든 가족의 관계를 지금 얼그럽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지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현실보다는 약간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든지 뭐 아니면 현재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지금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내 현재를 지금 잘 인식하고 내가 지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현재의 어떤 부분을 이용할 건가. 그래서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잘 지금 살펴보시는 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었고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고민해 보시고 그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미래가 그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